10분 컷 종묘로 조선사 탐구학습 통하기.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묘라는 하나의 학습 주제로 조선사 전체를 관통하는 학습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고요. 네, 먼저 우리 아이들은 왜 조선사 학습을 어려워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500년이나 이어진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왕조입니다. 태조부터 고종까지 순종을 제외하더라도요, 20명이 넘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각 왕의 업적을 학생들에게 암기시키고 나열하고 이해시킵니다. 다소 학생들에게는 분절적으로 이런 왕들이 있었구나, 태종은 호패법이구나, 단종은 계유정난에 의해서 물러났구나, 뭐 이런 사실들만 지엽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적의 학습법은 결국 다른 데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암기가 아니라요. 네, 그 부분을 같이 공개 그리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관련된 교과서의 내러티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선 전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조선의 통치체제, 홍문관, 의정부, 육조를 가르칩니다. 이후에는 사화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붕당까지 이어지는 정치사의 흐름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숨을 좀 돌리다 보면요, 바로 외란과 호란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양난이죠. 여기가 끝나고 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 정치가 이어지고요, 아이들은 붕당, 탕평, 세도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또 경제가 물 다름치듯이 다가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실학자들이 중요하게 어떤 의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어떻게 자본주의적인 맹아가 있는지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사들도 쉽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또한 문화 파트까지 가르칩니다. 어떤 계층에 의해서 어떤 문학이 형성됐는지, 그리고 폐하 작품에는 각 작가별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까지 이릅니다. 이후에는 개항과 개하로 이뤄지면서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사건들이 이어졌는지를 암기를 해야 되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붕당은 왜 이리 어렵게 많이 나눠졌나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또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다채로움입니다. 라는 말로 그 말을 쳐내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진정한 대안일까요? 고민을 했고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조선 시대사를 분절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전체를 관통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바로 종묘라는 학습 주제에 주목하게 됐고요. 이 종묘를 이용해서 일관적이고 유기적으로 학습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확한 발문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이 종묘라는 게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간단하게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묘의 상징성인데요. 선생님들 왼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종묘에서 실제 이제 제례를 지낼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어떤 계층이 등장하는지, 의복은 무엇인지, 어떤 공간인지, 현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다양한 발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이들의 질문을 커지고요, 친구의 답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학습에 대한 욕구를 자극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묘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라는 사극 대사로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종묘거든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왕이 갖춰야 되는 왕도 정치라는 정치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종묘였습니다. 기존에 제사를 지낼 때 어디까지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까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왕도 곧 4대부의 일원이고 4대부의 한 명이라는 그 조선 특유의 감각도 역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묘의 상징성이고요. 또한 이제 종묘는 조선 사회의 그 성리학적 사회로서의 측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모신다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시대 때 보편화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교보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배태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종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분껏 맞춰야 되거든요. 네, 앞에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한겨울에 종묘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겨울에 종묘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은 찬탄을 금하지 못했고요. 이 종묘를 미학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장엄하고 고요하다. 56,000평에 이르는 보이드, 비움의 공간. 숭유상 건축가는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종묘는 무엇보다 일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입니다. 무려 117m에 이르고요. 일자로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소박함마저 아주 고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월대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이곳인데, 이곳은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산자와 그리고 이미 종묘라는 공간에 있는 죽은 자를 연결해주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계절에 따라서, 이 계절성에 따라서 이 장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겠죠. 이런 종묘의 미학을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학생들의 원초적인 감정과 생각의 깊이를 한층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종묘와 관련돼서 또 재미있는 소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과목은 기본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공간인데요. 사실 종묘는 지금과 과거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 창덕궁, 그 다음에 창경궁과 종로가 원래는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곳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재 다시 복원된 형태로 만들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터널이 아래쪽에 터널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터널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 위에 생태적으로 공간을 숲으로 조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생태주의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은 단순히 종묘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목표와 수업 철학에 대한 철저한 고민 끝에 도출한 학습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바로 교사의 특유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지식이 투여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희 역사 과목이 아니라 지리 과목에서 고전과 같은 책인데요. 바로 공간과 장소라는 책입니다. 선생님,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뭘까요? 네, 공간은 스페이스로 번역되고요. 장소는 palace라고 번역이 되죠. 네, AC이라는 말이 이제 중복되는 말장난 같기도 한데, 네, 공간은요, 선생님들, 바로 아직 내 의미가 투영되지 않은 지속적인 공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장소는요, 나만의 의미가 투영된 곳입니다. 마치 그 인터넷 지도 맵에서 나만의 공간을 찍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멈춤이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네. 아이들이 이 종묘와 관련된 공간성, 그 다음에 장소성을 이해해보고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 어떻게 장소가 변화하는지를 이해해보는 역사성까지 담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수업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삶과 장소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과정까지 이어졌으면 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너무 비대해지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이 너무 지루해지거나 너무 또 지엽적일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접근은 피할 것,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는 학습자가 아까 미학적 접근과 같이 공간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들, 감정들, 즉 어포던스에 주목하고 이를 아주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토론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절적인 언급이 아니라 조선사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진로와 연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뒤에 사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발문 사례입니다. 네, 정정과 영영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밑에 질문도 한번 선생님들 보시겠어요? 잠깐 멈춰 두시고요. 답이 쉽게 나오실까요? 네, 어렵죠? 네,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정과 영영전은요. 영영전은 바로 이성계, 태조의
조상인 나중에 추존된 왕들을 기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같은 종묘 공간에도 또 종묘에 없는 왕을 탐구해 볼 수 있겠죠. 네, 연산과 강해, 그리고 나중에 추존되는 왕들, 그리고 조선사회라는 사회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천명서상에 대해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왕이 아니지만 종묘에 있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바로 공신들인데요. 우리 송시열이라는 조선 후기 인물이 이 종묘에 배양되느냐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심화 과정으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또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장소는 없을까? 네,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그리스의 에레크테리온, 로마의 판테온. 종묘를 어떻게 번역해 볼까? 종교시설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왕실의 시설이라는 측면, 기억과 기념을 한다는 측면에서 각각 학생들은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건축사적, 그 다음에 번역적, 그 다음에 역사적, 그다음에 공간적, 그리고 문학적인 진로와 연계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종묘와 관련된 학습 자료를 간단하게 토파해 보겠습니다. 네, 종묘와 관련된 당시 이제 그림이고요. 네, 여러 공간들이 있고 이 공간마다 어떻게 사용됐는지 명칭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묘 내부가 어땠는지인데요. 각각의 물건들이 어떤 어포던스가 있는지 추측해보게 하고, 이후에는 이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의 용도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탐구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도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습에서도요, 지리학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인지적 매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이들 머릿속엔 다 인지적 매핑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자신만의 정지할 수 있는 장소를 남김으로써 조선사를 분절적인 사실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찰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